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월요일장입니다. 위안화 충격에서는 벗어나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외국인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점검하셔야겠습니다. 지난 주말을 앞두고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와 그리스 구제안 합의 소식에 따라서 소폭 상승했는데요. 우리 증시는 저점을 잡아가면서 바닥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지대를 지지하면서 특히 코스피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MSCI 코리아 기준 12개월 선행 PBR이 0.91배까지 내려와 있고 달러와 환산으로 봤을 때 MSCI 코리아 지수는 2011년 이후 장기 박스권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기업 이익과 환차익을 생각해 봤을 때는 급격하게 현재 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기도 어려운 시점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당분간 기간 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가 가능한 쪽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IT와 정유 쪽을 보자. 또 한쪽에서는 운송장비, 통신, 금융화학, 의약품, 전기가스 같은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업종 중에서 사고 있는 이런 업종을 매수해보자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가 매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시각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을 1860선까지, 올해 하단을 1860선까지 내다보면서 보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위안화 이 환율 구도 상당히 중요하고 반등시마다 현금을 확보하면서 저가 매수는 신중한 시점에 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하나대투증권에서 내놓기도 했는데요. 월요일 시장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호재와 악재가 서로 상쇄하면서 지수는 다소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옆으로만 횡보하는 흐름이고요. 큰 폭의 등락은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재료 가운데서 현재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PBR 한 배 싸다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만한 빌미를 찾지 못하면서 지수는 1980선대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09% 아주 소폭의 제한적인 조정이고요. 거일 전일 종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분홍색 라인 5일 이동평균선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갭상승 대비로는 다소 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바로 수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오릅니다. 현재는 급등 흐름이고요. 원달러 환율 1180원대 위로 올라서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오늘장 외국인 매도로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68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사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61억 원의 굉장히 제한적인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 쪽에서 570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도로 가닥을 잡고요. 개인이 확실하게 물량 받아내고 있고 기관이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는 시간이 가면서 좀 더 뚜렷해지겠죠.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는 만큼 상승과 하락 업종 절반 정도씩 구성이 돼 있고요. 특출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특별한 업종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폭이 큰 업종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전기전자 업종이 2% 넘게 밀려나는 유일한 업종입니다. 맏형, 삼성전자가 오늘 영부진한데요. 잠시 후에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철강금속과 운수창고, 제조와 기계순으로 1% 안팎의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장 상승 쪽은 금융 쪽 분위기 좋습니다. 증권주들이 힘을 내고 있고요.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서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권 업종 지수가 1.7% 정도 상승합니다. 대신증권이 그 필두에 나서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호실적 영향이 오늘 장에서 서서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은행과 금융, 보험, 의료 종류의 순으로 나란히 1%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쪽의 업종 오늘장 흐름이 양호합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찾아서 함께 가보시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중국 텐진 쪽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좀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 바다 건너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피해는 제한적이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현지의 이 텐진항 근처에 우리 현대 기아차 쪽에 4,000대 정도죠. 4,000대 정도가 소실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즉각적으로 좀 이야기를 내놓은 것을 보면은 피해는 제한적이고 미미한 수준이고 뿐만 아니라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좀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있다는 점 주가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나 기아차도 시장 지수 밀려나는 수준 정도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송 같은 경우도 텐진항 부근에서 좀 운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텐진항 부근의 이 운행에 차질이 좀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피해 정도만이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안팎의 제한적인 하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뉴스를 내놓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전기 전자 쪽의 삼성전자, 현재 흐름이 다소 부진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13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언팩 행사가 있었죠. 여기에서 주목받은 제품이 바로 갤럭시 노트5 그리고 갤럭시 S 엣지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요, 주가 흐름 그동안에는 약간의 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반등하나 싶더니 현재는 다시금 직전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의견은 약간 엇갈리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레포트들을 쭉 보시면은요, 지금 일부에서는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부품주들까지 좀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특별한 매력이 없다라면서 부품주들에 대한 수혜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기대감은 사라졌는데요. 삼성전자 현재는 2.5% 하락이고요. 111만 원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은요, 혼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 흐름이 가장 눈에 띕니다. 3% 가까운 상승, 실적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탑10 가운데 아마 새롭게 눈에 띄는 종목이 보이실 겁니다. 현재 시총 6위에 랭크되어 있는 SK인데요. SK는 지주산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SKCLC와 SK가대 합병, 그리고 오늘이 처음으로 좀 상장된 첫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20만 원대 초반입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최태원 SK 회장도 특별 사면되면서 리스크, 이 CEO 리스크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이와 함께 이 그룹 전반적으로 좀 성장 모터가 재가동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위로 출발하고 있는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은 큰 폭의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730선 내에서의 등락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일단은 빨간불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13% 상승, 732선 부근 지나가면서 역시나 이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 회복 시도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 음봉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실까요? 오늘 코스닥 쪽 수급도 다소 좀 부진합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팔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좀 코스닥으로 보시면은 300억 원 정도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한 절반 정도 되는 물량 팔고 있고요. 여기에서 기관을 보시면 기관 유가증권 시장 사고 있었지만 코스닥 쪽은 팝니다. 36억 원의 매도 우위, 이로 인해서 쌍끌이 매도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4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다 사들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런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주들의 강세가 상당히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주들 중에서도 이 열혈전기 효과가 상당한데요. 일단은 매출 쪽에서 신기록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열혈전기와 관련돼 있는 위메이드, 액토즈 소프트가 가장 탄력이 좋고요. 소프트맥스는 하반기 신작 라인업 공개했습니다. 7%대 상승 흐름, M게임이나 넥슨GT 웹젠, 파티게임즈 쪽 현재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띄고 있지만 이 부분이 컴투스나 게임빌 쪽
정도까지 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 가운데서 위메이드 증권가에서는 좀 여러 가지 분석들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매력으로 꼽히는 걸까요? 스튜디오에서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다음카카오입니다. 네, 다음카카오의 2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의 전체적인 의견은 이 장기적으로는 신규 사업이 기대된다는 건데요. 오늘 분석할 리포트들은 이 다음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들로 구성해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내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HMC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실적 부진 대 미래 수익 창출 기대감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서비스들의 성공적인 안착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요. 그럼 2분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 증가한 2,265억 원, 영업이익은 82% 감소한 11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카카오 게임하기의 매출 부진과 또 연결 대상 법인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 그리고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비 증가 등이 주된 원인인데요. HMC투자증권은 이 단기적인 실적보다 장기적인 성장에 기반이 되는 신규 서비스들의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런칭한 카카오택시의 본격적인 수익 모델인 이 고급 택시 서비스가 4분기 중 런칭될 예정이고요. 또 샵검색, 카카오 채널, 카카오 TV 등의 성과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PER 100배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모바일 트래픽과 신규 수익 모델에 대해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과 확장성으로 고 PER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는데요. 다음 카카오는 확장성 높은 독보적인 모바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과 무관한 성장성이 기대된다고 전했는데요. 다음 카카오의 PER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다음 카카오의 PER은 40배를 하회하고 있지만 이 향후 PER 60배에 이를 거라 전망했는데요. 아마존닷컴과 구글은 지난 수년간 미국 증시에서 각각 PER 100배 이상의 초고 PER주, 또 PER 20배에서 40배의 고 PER주였는데요. 글로벌 대표 인터넷 기업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과 확장성이라는 잣대로 평가된 거라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카카오의 새로운 목표 주가는 과거 아마존닷컴이 받던 시장 프리미엄을 참고해서 60배를 적용한 건데요. 현재 다음 카카오는 폭발적인 확장, 성장성 시연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하나대투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이라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신규 비즈니스의 성공에 베팅을 합니다. 또 O2O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이 돋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다음 카카오가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O2O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견인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카카오택시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 이후 카카오 고급 택시 서비스 런칭으로 수익화에 나설 예정인데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상거래 규모가 약 320조 원에 달해 O2O의 확대로 이어질 거라 판단했습니다. 오프라인 카카오 타임 쿠폰, 또 카카오 오더 등의 지역 기반 서비스도 4분기 중 출시될 예정인데요. 다양한 O2O 비즈니스의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출시와 더불어서 카카오페이의 활용도도 높아진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 전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다음 카카오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29% 떨어진 13만 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는 다음카카오와 관련된 리포트들을 쭉 좀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다음카카오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면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혼조입니다. 동서나 메디톡스가 좀 상대적으로 흐름 양호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게임주 가운데 위메이드는 오늘 증권사에서 10만 원까지 목표가가 상향 조정 레포트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징주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죠. 역시나 좀 좋지 못한 소식에 따라서 좀 주가가 움직이는 케이스인데요.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점 남북 관계가 한껏 좀 경색되어 있는 국면인 가운데서 현재 좀 훈련이 시작돼서 여러 가지를 좀 촉각이 곤두세우는 이 남북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방산주들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동안의 이 남북 경협주들은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빨간불과 파란불이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빅텍과 휴니드, 스페코, MDS테크 정도가 방산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 보합권 내에서 4%까지 고르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좀 남북 경협주들 좀 흐름 살펴보시면은요, 에머스퍼시픽이 4.5% 정도의 하락 흐름이고요. 제형솔루텍도 3%가량의 하락, 나머지 종목군들도 오늘장 마이너스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지수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 9월물 현재 상황 체크해 보시죠. 일단은 지난주 무난하게 옵션 만기일은 잘 넘긴 상황인데요. 현재는 236선 부근 지나갑니다. 오늘 좀 시가를 고가로 만들면서 음봉이 형성되고 있고요. 0.75%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쪽 수급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어느 쪽으로 좀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1,200계약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 667계약의 매도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현 선물 동반해서 모두 다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기관만이 매수 우위 보여줍니다. 2,600계약의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